직장, 건강한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 출동 한방클리닉에 출동대원 김지연입니다. 요즘요 신종 직업병이 생겼대요. 이름하여 일하기 싫어병. 그거는 경제는 불황이죠. 일의 양은 많죠. 스트레스는 점점 쌓이죠. 그래서 점점 더 일하기 싫어라고 외치신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어깨를 움츠리지 마시고 활짝 피고 건강하게 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요 오늘 활기찬 생활을 도와주실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현대인의 직업병 이손안에 있소이다. 행복을 선사하는 한의사 안준석. 요즘 일하기 싫어병이 유행이래요. 그만큼 의욕이 떨어진다는 얘기일 텐데 좀 생활을 활기 있게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대개 장수하시는 분들을 보면 낙천적인 성격을 갖고 즐겁게 사시는 편입니다. 이런 분들은 딴 분들에 비해서 훨씬 스트레스도 덜 받고요. 행복하게 사시는데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있어서 기혈순환을 방해해서 체내에 독소를 쌓이게 하고요.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런데 오늘 만날 주인공들은요, 힘든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늘 생기 발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들, 과연 오늘의 주인공 누군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부터 나이 지긋한 노인, 심지어 동물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연기 변신은 끝이 없다. 천의 목소리로 승부하는 얼굴 없는 연기자 성우. 성우들의 재산 목록 1호는 단연 아름다운 목소리. 이를 위해 출동 한방클리닉이 나섰다. 오늘의 도전 과제, 성우들의 목소리를 사수하라. 네, 오늘의 주인공 성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 TV나 영화나 그런 만화 속에서 보던 주인공들을요, 직접 뵙게 되는 것 같은데 영광입니다. 자신의 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KBS 성우 45기 이주현입니다. 네, 짧아요. 네. 네, KBS 아카데미 45기 유보영입니다. 네, 라디오에서 나중에 이렇게 뵐 수 있기를 바랄게요. 네. 저는 애니메이션 굉장히 좋아하고요. 앞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주인공.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45기 예비성우 최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5년차 성우 장민혁입니다. 네. 와, 이렇게 보니까 뭐 만화 속의 주인공, 또 우리의 교통정보를 알려주실 분, 또 드라마 속의 주인공, 제가 주인공들을 다 만나뵌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소리를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역시 성우들이라 그런지 목소리가 참 아름다우시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성우들도 또 다른 연기자잖아요. 근데 목소리만 내보낼 때는 얼굴이 안 되는구나. 이 연기자는 연기자인데 얼굴이 안 되니까 목소리로 승부를 거셨구나. 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늘. 예, 근데 놀랬어요. 그죠? 그렇죠. 다들 뭐 저희들이 이제 목소리로만 연기하니까 그냥 뭐 얼굴이 못생겨서 그러나 보다. 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아니고 하십니다. 네. 그 오해를 딱 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우가 못생겼다는 판결을 버려. 네, 버려야 합니다. 그런 편견은 버려야 합니다. 진짜 또 다른 진짜 연기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이 성우 여러분들의 그런 재치, 아름다운 목소리, 캐릭터 듣고 싶거든요. 짤막한 동화 하나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됐어요. 야, 거북아! 저기 저 산까지 먼저 도착해야 이기는 거다. 자, 시작! 둘은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서 산을 올라갔지만 거북이는 천천히 기어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이고 힘들어. 토끼는 왜 저렇게 빠른겨? 느림보 거북이를 본 토끼는 금방 우쭐해졌어요. 어우, 거북이가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군. 여기서 낮잠이나 한숨 자고 갈까? 뭐매! 토끼는 뛰다 말고 여기서 자빠져 자고 있네. 그래요, 넌 잠이나 자라. 난 계속 갈라올게. 거북이는 쉬지 않고 엉금엉금 산을 올라갔어요. 그것도 모르고 홀클 자고 있던 토끼는 뒤늦게 일어나 후회를 했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섹시, 귀염, 발랄, 깜찍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지 한 사람의 입에서 너무나 다양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멋지신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5년 차시니까 이 목소리는 성우는 타고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옛날에는 막 해서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게 있긴 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정확한 발음과 발성 연습을 통해서 잘 다듬어진 목소리만 된다면은 뭐 누구나 성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타고나는 것뿐만 아니라 노력, 여하에 그렇죠. 따라서도 누구나. 예, 오. 연기력을 더해서 예. 이제 완성도를 높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그런 목소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목소리, 이제 소리 안 지르고 네. 아침 저녁으로 가글을 충분히 해주고 예. 요즘 이 오염된 세상 가글 좀 해주고 예. 늘 이제 부담 가지 않는 음식도 많이 먹어주고 그런 게 좋죠. 그렇군요. 평상시에 목소리 저는 잘 먹고 잘 자고 항상 예쁘게 내려고 네. 노력하고 네. 항상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습관이 목소리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왜 이쁜지 알겠다. 우리가요, 왜 잘 웃고 예쁜 생각만 하면 얼굴도 이뻐진다 그러잖아요. 예쁜 목소리를 내려고 하시니까 얼굴이 이뻐지시는 거예요. 저도 화면에 잘 받으려고 맨날 거울 보니까 예뻐지. 죄송합니다. 그런데 성우들의 그럼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1호가 바로 이 목소리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이것만은 피해야 산다! 자, 이것만은 피해야 산다. 그 첫 번째, 톡쏘는 시원한 탄산음료로 피워야 된다고요? 저는 이렇게 방송 딱 끝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탄산음료인데 제일 먼저 일이 딱 끝나고 나면 찾는 거 시원한 물. 저는 제가 좋아하는 우유나 아니면 시원한 콜라. 시원한 콜라. 맥주요. 저도 시원한 물이요. 저는 휘핑크림이 잔뜩 들어간 따끈한 커피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일이 딱 끝나고 나면 찾는 게 있어요. 저도 시원한 그 탄산음료 탁탁 쏘는 그런 게 딱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다니, 그죠? 그렇죠. 왜 그런 걸 찾으세요? 아까 찾으시는 게? 물. 왜? 물이 시원하니까 다른 건 이렇게 탄산음료 같은 거 먹으면 이렇게 목이 싸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일할 때 지장이 있어요. 이렇게 목소리가 감기 걸린 것처럼 두꺼워진다든지 걸걸해지는 게 있어가지고 물이나 차 종류 그런 걸 주로 먹죠. 그리고 아까 우유 찾으신다 그랬어요. 왜? 우유는 제가 좋아해서 네. 즐겨 먹고요. 네. 콜라 같은 경우는 그 순간적으로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이거 피해야 되는 거예요? 탄산음료, 특히 네. 카페인성 음료는 예. 성대를 건조하게 하고요. 네. 자극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성대 결절이나 폴립의 원인이 되고요. 특히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뼈에서 칼슘을 빠지게 하므로 성장에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탄산음료를 피해야 되면 우리 성우분들이 일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목소리를 많이 쓴 다음에 드시면 그때 그 순간 드셔야 될 건 그건 뭔가요? 레몬즙이나 모가차 같은 걸 드시면 좋습니다. 레몬은 목에서 담을 삭히는 역할을 하고요. 네. 모과는 목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므로 성대를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예. 그럼 일 끝나고 조금씩 갖고 다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얘기일 텐데요. 그럼 이분들의 생활 습관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평소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하루에 6잔에서 10잔 정도의 물을 마시게 되면 성대를 촉촉하게 해줘서요. 네. 웬만한 무리한 발성에도 성대를 보호할 수가 있고요. 예. 자주 환기를 시켜서 방 안의 유해가스를 밖으로 배출해주면 성대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고요. 예. 평소에 여기 이제 목을 보면 인형혈이라고 있습니다. 네. 요 목쪽 양쪽이 되겠죠. 네. 요런 데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목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특히 평소에 스트레칭이나 예. 요가 같은 걸 통해서 전신을 이완시켜 주시면 편안한 발성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네. 이 어깨 근육이 긴장되게 되면 예. 뒷목의 근육이 긴장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앞에 흉쇄 유돌근이 긴장됩니다. 이럴 때 뒷목의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인형혈을 같이 풀어주시게 되면 전반적인 목 근육이 편안하게 돼서요. 웬만한 무리한 발성에도 목을 상하지 않고 녹음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은 피해야 산다. 그 두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트레스를 풀 수 없는 노래방? 아니,
제가 봤을 땐 성우분들이랑 목소리가 좋으니까 노래방만 가면 야 노래 불러줘 막 이런 얘기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노래방 좋아하세요? 네. 저도 좋아요. 아니 그냥 가면 무조건 부르세요? 예, 저는 목소리가 잘 안 쉬는 편이에요. 그래서 계속 노래 뭐 락발라드 뭐 이런 거 되게 잘 불러요. 근데 그러고 나면 목소리 안 쉬세요? 예, 저는 원래 좀 성대가 잘 쉬지 않는 그런 성대인가 봐요. 모르는 거야. 굉장히 부러워하시면서 아니 아까 노래방 좋아하신다 그러셨는데 전 노래 부르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가면 마이크를 안 놔요. 애들이 제발 좀 노래. 다른 애들이 누르면 그거 화음 넣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럼 또 목이 가라앉아서 예. 제가 아르바이트로 전화 받는 거 하는데 여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누가 성우인 줄 알겠어요. 전화 받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세요 이렇게 받으면 누가 성우인 줄 알겠어요. 와 근데 저도 콘서트 한 번 딱 갔다 오면 그 다음날 그냥 목소리가 쉬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성우분들 노래방도 못 가고 앞으로 뭐 그래야 되는 건가요? 요새 몸짱이다 해서 운동 열풍이 한창이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쓰셔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갑자기 발성을 하게 되면 성대 사이에 충격을 주게 돼서요. 점막에 출혈을 일으키고요. 이건 성대 결절이나 폴립을 일으키게 됩니다. 성악가들에 있어서도 낮은 음역에 알토나 바리톤을 하시는 분들보다 높은 음역에 테너나 소프라노를 하시는 분들에게 질병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무리한 발성이 얼마나 목에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특징들을 보시면요. 어떤 분들은 일반적으로 목이 잘 쉬시는 분들도 있고 체질적으로 안 쉬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체질적으로 내가 잘 안 쉰다고 해서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원래 잘 쉬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체질에 따라서. 예. 그 보면 네. 한방에서는 음인과 양인을 나누는데요. 양인에게 있어서는 모과가 가장 좋은 치료 처방이 되겠고요. 예. 음인에게 있어서는 오미자가 제일 좋은 처방이 되겠습니다. 네. 또 제가 아까 목에 혈자리들을 말씀드리고 마사지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테이핑 요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옴푹 들어간 이 부분을 천돌혈이라고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인맥이라고 해서 몸의 앞쪽에서 기의 승강을 이루는 인맥의 가장 중요한 혈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목에 가래가 낀 것 같고 뱉으려고 해도 안 뱉어지고 삼키려고 해도 안 삼켜지는 매끼라는 증상이 있게 되는 그런 혈자리입니다. 바로 이 혈자리를 목을 약간 뒤로 제껴 보시겠어요? 이렇게 격자 테이프를 붙여주시게 되면 모감이 편안해지고 기의 승강이 원활하게 됩니다. 이런 격자 테이프는 누구나 쉽게 붙일 수 있고요. 또 한 번 붙이면 2, 3일씩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붙이면 일주일 내내 침을 맞는 효과나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것만은 피해야 산다. 그 세 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감기? 아니, 감기가 더 무서우세요? 감기가 더 무서우세요? 왜? 예? 감기가 더 무서운 이유? 감기 걸리면 뭐 코 막히고 기침 계속 나오고 그러면 하기 힘들죠. 목이 일단 많이 상하니까. 예. 아니, 그 감기가 가장 무서우신 이유? 아, 저 같은 경우는 코에 축농증이 있어서 조금만 감기 기운이 있어도 곧바로 코맹맹이가 소리가 나고 내가 쓸데없이 섹시해지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게 돼서 네. 피해야 합니다. 정말. 아니, 그런데 감기라는 것이요. 이게 피하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 번 걸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어떤 자연스럽게 나아야지, 이거 어떤 방법이 없다라고들 누구나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감기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요. 감기가 걸리게 되는 이유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바이러스의 지기 때문에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게 제일 절대적인데요.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냉온욕과 유산소 운동을 권해드립니다. 냉온욕을 하게 되면 피부와 주리가 튼튼해져서요. 외부의 웬만한 사기에는 침범받지 않고요. 달리기나 줄넘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폐와 기관지가 튼튼해짐으로 해서 웬만한 감기에는 끄떡없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비타민C가 많이 포함된 녹황색 채소나 과일의 섭취는 기본적인 일이 되겠고요. 그
그 외에도 감기가 아주 유행하는 시기에는 식사 후에 생마늘을 2 내지 3g 정도 매번 섭취하시면 웬만한 바이러스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주의하였는데도 우리가 감기가 걸릴 때에는 죽염이나 볶은 소금을 양치를 해주시면 좋고요. 생강이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구할 수 있는 대추 그리고 대파의 흰 쪽을 같이 삶아서 한 대접 드시고 땀을 푹 내주시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초기 감기는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아프다. 난 치료가 필요하다. 네. 하면은 이제 뭐 어떤 침요법이나 치료 네.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손목에 있는 혈자리는 열결혈로서 폐기를 수렴해주는 혈입니다. 이 혈자리는 사실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혈이라서 취혈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효과는 아주 좋은 자리죠. 그 다음으로 이 발에 있는 이 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폐 이외에도 심장과 심장이 목소리를 내는데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자리는 신장에 있는 혈로서 신정을 보태줌으로 해서 신에 있는 진액이 폐를 촉촉하게 해준다는 의미를 띠는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사실은 모든 병은 평소에 피로를 풀어주면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피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피로하게 되면 눈피로가 먼저 옵니다. 그럼 두 손을 이렇게 비벼주세요. 따뜻하게 될 자, 때까지. 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손바닥이 따뜻해지면 이걸 양쪽 눈에다 이렇게 갖다 대주고요. 5 내지 10초간 있으면 어떠십니까?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 드시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우실 때는요. 양쪽 귀 옆부분 이 태양열을 조심조심 이렇게 눌러주시면 머리를 맑게 해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눈과 머리를 맑게 해주면 웬만한 피로들은 가볍게 이겨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우분들 이것만은 피해야 산다라는 걸 알아봤는데요. 일반적으로 내가 목이 좀 잘 쉰다, 목이 많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우분들의 경우에는 목소리를 많이 쓰시는 관계로 성대를 잘 보호해야 되는데요. 먼저 팔 쪽에는 이 경락이 수태운 폐경이 되는데요. 폐경의 락혈이자 팔맥 교회혈의 인맥에 해당되는 열결이라는 혈자리를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결이라는 혈자리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취혈에 어려움은 좀 있으나 효과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이 다리 쪽에서는 복숭아뼈 1촌에 해당되는 조혜란 혈자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혜란 혈자리는 족소음 신경의 혈로서 팔맥교회혈의 음교맥의 기시혈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조혜혈을 놔줌으로 해서 신장의 진액을 보충해 준다는 의미를 갖게 되겠고요. 천돌혈을 시침해 보겠습니다. 이 천돌혈은 가래가 목에 끼어서 뱉으려고 해도 안 뱉어지고 삼키려고 해도 안 삼켜지는 매핵기란 증상들을 신경이 예민한 여자분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런 매핵기가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천돌혈은 기관지를 상하지 않도록 약간 사자를 해서 꽂아줘야 합니다. 인형이나 수돌혈, 부돌이나 천정혈 등을 마사지 해줌으로 해서 집에서도 간단히 목 근육을 풀어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제 또 우리가 집에서 드실 수 있는 음식으로는 레몬, 생강차, 모과, 배즙 등을 통해서 먼저 담을 삭혀주고 폐를 촉촉하게 해주고 또 목 근육을 이완시켜서 편안한 발성을 보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우분들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편도선이 부었을 때 간단히 열을 내릴 수 있고 편도선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침자리들을 침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집에서는 시침은 불가능하므로
란셋으로 사혈을 해줌으로써 시침과 똑같은 효과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침자리를 살펴보면 두 번째 손가락에 세로선과 가로선이 만나는 이 점은 상향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향이라는 혈자리는 수양명 대장경의 혈자리로서 아까 위로 올라갔을 때 인형과 수도를 같이 멀리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혈자리이고요. 새끼손가락에 세로선과 가로선이 바깥에서 만나는 이 혈자리는 소택이라는 혈자리로서요. 이 소장경이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이 위의 목 부분을 풀어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대장경에 해당하는 소상혈과 소장경에 해당되는 소택혈을 사혈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편도선염을 간단하게 치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소에 감기에 걸리지 않고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무리한 발성을 해서 성대를 상하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해서 지키긴 힘들고 꼭 한 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 있다면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줘서 성대를 촉촉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목소리도 예쁘시고 얼굴도 예쁘신 분들의 앞으로 건강하셔야 우리가 또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함께 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네, 정말 많은 걸 배웠고요. 네. 앞으로 제 아름다운 목소리를 영원히 남기기 위해 침도 많이 맞으러 다니고. 네. 말씀하신 것들 뭐 예방법이라든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막 네. 거의 막 밥줄 끊기는데 미리미리 예방도 해야겠고 이렇게 네. 걸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치료를 빨리 이렇게 한 방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일과 직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생활 습관이 중요하겠고 그러다 보면 먹는 것도 잘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내 몸의 보약입니다. 나와주세요. 네. 자, 내 몸의 보약인데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하죠?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아까 전에 모가를 말씀하셨는데 모가가 있지 않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엔 고기나 이런 몸에 보약이 되는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약간 이렇게 기름기 많은 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짠!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 이게 뭐죠? 모미자입니다. 약간 붉은 그 오미자. 네. 이거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세요? 오미자의 말뜻을 보면 네. 5가지의 맛을 다 낸다고 해서 오미자입니다. 실제로 한방에서는 산고감신함이라고 해서요. 네. 5가지의 맛이 5장에 다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오미자는 그 5가지의 맛을 다 지니고 있는 그런 약초이지요. 예. 오미자는 위로는 폐기를 수렴시켜주고요. 네. 또 담을 삭히고 아래쪽으로는 신장의 진액을 보충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목소리를 내는 건 폐뿐만이 아니라 심장과 예. 신장이 다 관여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3가지 장도에 모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오미자입니다. 예. 이거 그냥 물로 끓여서 매일 마시면 그냥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오미자를 드시는 방법은요. 네. 찬물에 하루 정도 우려내어서요. 예. 꿀이나 설탕 같은 것을 타서
차갑게 드셔도 좋고요. 예. 아니면 이렇게 저희 한의원에서 쓰는 방법인데요. 예. 진하게 고를 내서요. 예. 아침 저녁으로 한 스푼씩 드시면 아. 담을 삭혀주고 폐기를 보호하는 데는 천하의 명약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오미자의 맛은요, 새콤하고 달콤해서 어린이들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한약입니다. 와, 그러면 꼭 따뜻하게 먹는 것보다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먹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요. 여름 같은 땐 더우니까 시원하게 오미자 냉수로 드셔도 좋고요. 평소엔 이렇게 고를 내서 편히 갖고 다니시면서 그리고 특히 성우분들은 목이 컬컬하거나 이럴 때 한 스푼씩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목소리,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이럴 때 습관처럼 꼭 마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아유, 그럼 오미자를 하나 선물로 드려야겠네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내 몸을 알고 내 몸에 대한 치료 방법을 안다면요, 모든 병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함께 외쳐볼까요? 내 몸을 알면 건강이 온다!